비가 내리고 있었다. 드림호텔 로비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물에 번진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새벽에 가까운 밤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빠져나간 시간, 로비 한쪽 라운지에는 단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영자는 검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고, 이강혁은 맞은편에서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앞에 둔 채 굳어 있었다. 왜 그렇게 긴장해요? 영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묻는다. 나랑 단둘이 앉아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강혁은 시선을 피한다. 불편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자리입니다. 영자는 피식 웃는다. 불필요하다. 채화영 옆에서 평생 남의 피 묻은 일 처리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필요와 불필요를 따지네요. 그 말에 강혁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영자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는다. 당신 이상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입은 닫고 있는데 손이 다 말해주거든. 강혁이 낮게 말한다. 원하는 게 뭡니까? 영자는 커피잔을 내려놓는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그날 보육원에서 누구를 살렸는지. 강혁의 눈빛이 굳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거짓말. 짧고 차가운 한마디. 당신은 알고 있어요. 채화영도 몰랐던 진짜 판. 마대창도 끝까지 모르고 살았던 그 아이. 그리고 정숙희의 목걸이에 숨겨진 진짜 이름. 강혁은 침묵한다. 그 침묵은 부정보다 더 선명한 대답이었다. 영자가 낮게 웃는다. 역시 목걸이가 열쇠였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가 있었다. 채화영. 그녀는 기둥 뒤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위로 검은 코트를 걸쳤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혁과 영자가 가까이 앉아 있는 장면. 영자가 일부러 강혁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강혁이 평소답지 않게 흔들리는 장면. 그 모든 것이 화영의 눈 안으로 날카롭게 박혔다. 웃기지 마. 화영이 아주 낮게 중얼거린다. 이강혁이 내 앞에서 왜 저런 얼굴을 해?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뒤틀린다. 질투였다. 그러나 화영은 그것을 질투라고 인정하지 못했다. 평생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던 남자. 자신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강혁이는 내 사람이야. 입술이 떨린다. 내가 버려도 내가 버리는 거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영자가 강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아주 짧은 접촉. 그러나 화영에겐 심장을 찢는 장면이었다.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 위로 피처럼 퍼진다.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화영과 눈이 마주친다. 영자는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웃는다. 보고 있었네. 화영이 천천히 걸어온다. 젖은 구두 소리도 없는데 로비 바닥 전체가 그녀의 분노에 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영자. 화영이 이를 악물고 말한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영자는 태연하게 의자에 기대 앉는다. 커피 마시는데요. 강혁이한테 손 치워. 영자는 손을 더 천천히 거둔다. 왜요? 이 사람도 당신 물건이에요? 화영의 눈빛이 번쩍인다. 내가 경고했지. 내 것 건드리지 말라고. 영자의 미소가 깊어진다. 내 것? 그녀는 일부러 그 단어를 곱씹는다. 채화영 씨, 지금 이강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 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강혁도 고개를 든다. 로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진다. 화영은 한 박자 늦게 웃는다. 사랑? 내가? 이강혁을? 그녀가 강혁을 향해 돌아본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강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 침묵이 화영의 자존심을 더 잔인하게 찌른다. 대답해. 너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냐고. 강혁이 겨우 말한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화영의 표정이 무너진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독이 오른다. 그럼 언제 할 건데? 내가 감옥 가고 내가 버려지고 내가 저 여자 편에 서면 그때 할 거야? 영자가 조용히 끼어든다. 불안하구나. 화영의 시선이 칼처럼 꽂힌다. 영자는 웃지 않는다.
처음으로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화영의 손이 올라간다. 그러나 강혁이 그 손목을 붙잡는다. 그만하십시오. 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혁을 본다. 내가 나를 막아?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지금 이러면 당신만 더 무너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화영에게는 배신보다 더 아픈 칼이었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 마. 내가 지금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여자잖아. 바로 그 시각 반찬 가게에는 정전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꺼진 불. 비바람에 흔들리는 유리문. 수키는 혼자 가게 안에 남아있었다. 복길은 배달을 나갔고 장미는 백호와 설인 문제로 밖에 나가 있었다. 수키는 목에 걸린 반쪽 펜던트를 꼭 쥐었다. 왜 이렇게 무섭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를 찾으려 서랍을 뒤졌다. 그때 가게 문 앞에서 젖은 구두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또각. 수키가 굳는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바람과 함께 들어온 남자. 강혁이었다. 수키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아, 그녀의 호흡이 가빠진다. 당신 무서운 사람. 강혁은 문을 닫는다. 목걸이 주십시오. 수키가 펜던트를 감싸준다. 싫어요. 이건 내 거야. 강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목걸이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젓는다. 다들 그 말만 해. 다들 내 목걸이만 달래. 강혁이 한 걸음 다가온다. 정숙혜 씨. 당신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그 목걸이는 없어져야 합니다. 수키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내가 뭘 기억하는데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더 무섭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린다. 장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엄마. 그녀는 강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는다. 당신 여기서 뭐해? 강혁은 조용히 말한다. 비키세요. 장미는 수키 앞을 막아선다. 싫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치게 해봐. 장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엄마 목걸이 건드리는 순간 당신도 끝이야. 강혁의 표정에 잠깐 균열이 생긴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장미가 낮게 말한다. 그러니까 열어보면 되겠네. 수키가 비명을 지른다. 안 돼. 두 사람이 동시에 수키를 본다. 수키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열면 안 돼. 그거 열면 누가 죽어. 장미의 얼굴이 굳는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수키는 눈물을 흘리며 떨었다. 나 기억나. 아주 조금.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쥔 손을 펴지 못한다. 그날 어떤 여자가 말했어. 이 목걸이를 열면 진짜 아이가 깨어난다고. 장미의 숨이 멎는다. 강혁의 얼굴도 굳는다. 진짜 아이? 장미가 묻는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인다. 쌍둥이가 아니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강혁이 한순간 앞으로 달려든다. 그만하십시오. 장미가 막아서지만 수키는 이미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열고 있었다. 찰칵. 작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세상을 가르는 폭음처럼 들렸다. 펜던트 안에서 아주 작은 사진 조각 하나가 떨어진다. 장미가 그것을 집어든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이 셋이 있었다. 셋. 장미의 손이 떨린다. 셋. 강혁이 눈을 감는다. 수키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혜의 아이들. 둘은 숨기고 하나는 지워라. 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그 순간 유리문 밖에서 누군가 박수를 친다. 짝, 짝, 짝. 비에 젖은 채화영이 서 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찾았네. 입술 끝이 올라간다. 드디어 셋째를. 첫 번째 대형 반전이었다. 장미와 설인, 쌍둥이의 비밀인 줄 알았던 모든 판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아이가 있었다. 장미는 사진을 움켜쥔다. 셋째라니 누가 셋째야? 화영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물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다. 너희가 쌍둥이라고 믿은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녀는 장미를 지나 수키를 본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굴이 닮았으니까. 그리고 사진을 가리킨다. 근데 기록은 바꿀 수 있어. 얼굴은 고칠 수 있어.
기억은 지울 수 있어. 강혁이 낮게 말한다. 그만하십시오. 화영은 비웃는다. 또 그만하래. 오늘은 왜 다들 나한테 그만하래? 그녀가 장미에게 다가간다. 알고 싶어? 셋째가 누구인지. 장미는 물러서지 않는다. 말해. 화영이 속삭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야. 장미의 얼굴이 굳는다. 뭐? 화영의 눈빛이 번쩍인다. 은혜의 핏줄은 너희 둘만이 아니야. 셋째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집으로 들어갔어. 아주 반듯하고 따뜻한 집으로. 강혁이 소리친다. 최화영. 그러나 늦었다. 화영은 장미의 귀에 대고 말한다. 강백호. 장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짓말. 화영은 웃는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장미가 사진을 떨어뜨린다. 백호가 은혜의 아이? 수키가 비명을 지른다. 아니야! 아니야! 강혁은 눈을 감는다. 그의 침묵은 이번에도 부정이 아니었다. 장미는 강혁을 노려본다. 당신 알고 있었어? 강혁은 입술을 깨문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다고? 장미의 목소리가 찢어진다. 내 인생이 뒤집히는 얘기를 그렇게 말해? 화영이 끼어든다.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녀의 눈빛엔 광기가 흐른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한 남자가 사실은 내 피부치일지도 모른다는 거. 장미가 휘청인다. 수키가 장미를 붙잡는다. 안 돼, 우리 장미한테 그러지 마. 화영은 수키를 향해 차갑게 말한다. 당신이 다 시작했어. 그날 애셋을 안고 도망친 순간부터. 수키는 울며 고개를 젓는다. 나는 살리려고 그래. 살리려고 했겠지. 근데 살린 죄가 더 커. 죽었어야 할 진실이 살아났으니까. 그 시각 백호는 드림호텔 지하 기록실에 있었다. 영자에게 받은 단서 하나를 따라온 길이었다. 낡은 서류함. 봉인된 입양 기록.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는 강백호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다른 이름이 있었다. 마은호. 백호는 숨을 삼킨다. 마. 그 순간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봤구나. 백호가 돌아선다. 엄마, 이게 뭐야? 영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럼 이 이름은 뭐냐고. 백호가 서류를 들어 보인다. 영자는 눈을 감는다. 내가 버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 백호는 웃는다. 믿기지 않는 듯 허탈하게. 버려지지 않게? 그럼 난 누구야? 강백호야, 마은호야, 아니면 누가 만든 가짜야? 영자의 눈물이 고인다. 백호야. 백호는 뒷걸음질 친다. 대답해. 나 최화영 아들인 준호 형이랑 뭐가 다른데? 나도 누군가 숨겨놓은 핏줄이야. 영자는 말하지 못한다. 그때 기록실 안쪽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마 회장이 들어온다. 그는 백호를 보고 얼어붙는다. 너? 백호가 차갑게 묻는다. 회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마 회장의 손이 떨린다. 은혜의 셋째 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게 나예요? 두 번째 대형 반전이었다. 백호가 은혜의 숨겨진 셋째 아이일 가능성이 드러난다. 사랑이 한순간 금기의 벼랑 끝으로 몰린다. 그러나 그 순간 영자가 마 회장을 향해 웃는다. 아니요. 모두가 멈춘다. 영자의 눈빛은 차갑다. 백호는 은혜의 셋째가 아닙니다. 백호가 숨을 삼킨다. 마 회장이 눈을 부릅뜬다. 뭐라고? 영자가 천천히 말한다. 백호는 미끼였어요. 정적. 진짜 셋째를 숨기기 위한 미끼. 백호의 얼굴이 무너진다. 엄마. 영자는 백호를 보지 못한다. 미안해. 하지만 널 그렇게 해야만 살릴 수 있었어. 마 회장이 분노로 떤다. 그럼 진짜 셋째는 누구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기록실 유리창 너머 누군가 서 있다. 강준호다. 그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준호가 낮게 웃는다. 이제야 퍼즐이 맞네. 그의 눈빛이 텅 비어 있다. 잊었어? 나 최화영 아들이야. 근데 어쩌면 그는 마 회장을 바라본다. 당신 핏줄일 수도 있겠네. 세 번째 대형 반전. 준호가 최화영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은혜의 셋째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또 다른 혈연의 열쇠일 가능성이 열린다. 반찬 가게.
장미는 휴대폰을 붙잡고 백호에게 전화를 건다. 연결되지 않는다. 또 건다. 또 연결되지 않는다. 화영은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본다. 무서워? 장미는 이를 악문다.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어. 화영이 웃는다. 믿지 마. 그런데 의심은 하겠지. 오늘 밤부터 백호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할 거야. 혹시 우리 사이가 사랑이 아니라 죄였을까? 장미의 눈빛이 흔들린다. 강혁이 화영을 붙잡는다. 이제 됐습니다. 목적은 목걸이였습니다. 화영이 그를 뿌리친다. 목걸이보다 더 재밌는 걸 찾았는데 왜 멈춰? 그 순간 수키가 조용히 말한다. 거짓말 모두가 수키를 본다. 수키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겁먹은 아이의 눈이 아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백호는 아니야. 화영의 웃음이 멈춘다.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간다. 내가 셋째를 봤어. 그 아이 발목에 붉은 점이 있었어. 장미가 숨을 삼킨다. 붉은 점. 수키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어. 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장미도 얼어붙는다. 강혁이 숨을 멈춘다. 여자아이. 같은 시각, 드림호텔 옥상. 서리는 빗속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병 하나. 지난밤 영자가 건넨 기억 조작 약. 그녀는 거울처럼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나는 누구야? 입술이 떨린다. 마서린이야? 오장미야? 아니면 그녀는 치마를 살짝 걷어 발목을 본다. 그곳에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있다. 서린의 눈동자가 커진다. 아니야, 숨이 가빠진다. 나라고. 옥상 문이 열린다. 영자가 우산을 쓰고 나타난다. 서린이 떨며 묻는다. 내가 은혜의 셋째예요? 영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셋째가 아니라 서린의 숨이 멎는다. 영자가 다가와 속삭인다. 첫째. 마지막 1분. 반찬가게 문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춘다. 그 안에서 내리는 사람은 마 회장이다. 그는 젖은 채 뛰어들어와 수키 앞에 선다. 은혜야. 수키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저 은혜 아니에요. 마 회장의 얼굴이 무너진다. 수키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전 은혜를 숨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그녀가 장미를 바라본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모두가 얼어붙는다. 그때 펜던트 안쪽에서 빠지지 않았던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강혁이 그것을 집어든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다. 은혜는 죽었다. 하지만 은혜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는 셋이다.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 순간 서린이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선다. 전화가 스피커로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반찬가게 안에 울린다. 언니. 장미의 얼굴이 굳는다. 서린이 울면서 웃는다. 나 이제 알았어. 빗소리. 숨소리. 누군가의 흐느낌. 우린 쌍둥이가 아니야. 정적. 우린 은혜를 대신해 만들어진 세계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서린이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근데 그중 하나는 진짜 피가 아니래. 장미의 휴대폰 화면에 사진 하나가 도착한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름. 오장미. 결과. 마대창과 친자 관계 불일치. 장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다. 화영이 천천히 웃는다. 맞지? 그녀가 낮게 말한다. 진짜 가짜는 너였어. 진짜 가짜는 너였어. 최화영의 마지막 말이 반찬가게 안을 천천히 잠식한다. 장미는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 위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깨진 빛처럼 흔들린다. 친자관계 불일치. 그 짧은 문장이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했다. 아니야. 장미의 입술이 떨린다. 이건 조작이야. 화영이 웃는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끔찍한 웃음. 조작?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평생 남 인생 조작당하며 살아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장미가 고개를 든다. 눈빛이 흔들린다. 왜 나한테 이래? 화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왜냐고? 순간 목소리가 갈라진다. 넌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정적. 내 딸도 내 자리도 내 남자도. 눈물이 흐른다. 다 내가 가져갔잖아.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난 뺏은 적 없어. 화영이 비명을 지른다. 근데 왜 다 내 거였는데? 반찬가게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절규. 수키는 두 귀를 막고 주저앉는다. 그만해 제발. 마 회장이 장미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딸의 흔적처럼 바라보던 눈빛이 지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장미야. 아주 낮게 부르는 남자. 그럼 넌? 장미는 아무 말도 못한다. 처음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어진 순간. 그때 밖에서 타이어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 끼익.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본다. 젖은 검은 세단.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내리는 남자. 강준호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 셔츠는 비에 흠뻑 젖어 있고 입가엔 피가 묻어 있다. 눈빛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 형. 강혁이 굳는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본다. 피식. 웃는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준호 씨. 준호가 그녀를 바라본다. 눈빛이 너무 슬퍼서 오히려 무섭다. 내가 그랬지. 천천히 말하는 남자. 우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가짜라고. 화영이 다급하게 다가간다. 준호야. 준호가 그녀 손을 거칠게 뿌리친다. 만지지 마. 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준호가 웃는다. 아직도 모르겠어? 눈빛이 서서히 광기로 젖는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 이제 당신부터 잡아먹기 시작한 거.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준호야, 엄마는? 엄마. 준호가 비웃는다. 누구 엄마?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준호가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낸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다. 지직. 오래된 음성 하나가 흘러나온다. 아이 바꿔치기 해. 낯선 여자 목소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마대창 집에 넣어. 모두의 얼굴이 굳는다. 강혁이 숨을 멈춘다. 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준호는 천천히 말한다. 이 목소리 누군지 알아? 정적. 그리고 당신 목소리야. 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진다. 아니야. 준호가 웃는다. 난 당신 아들 아니야. 모두가 얼어붙는다. 뭐? 준호의 눈빛이 무너진다. DNA 검사했어. 숨을 삼키는 남자. 나 최화영 아들 아니야. 강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붙잡는다. 거짓말. 준호가 그녀 손을 떼어낸다. 거짓말로 사람 인생 망쳐놓은 건 당신 특기잖아. 화영이 무너진다. 아니야. 눈물이 터진다. 그럴 리 없어. 준호는 싸늘하다. 그럼 내가 누구 아들인데? 정적. 그리고 녹음기에서 다시 음성이 흘러나온다. 회장님 핏줄은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이번엔 남자 목소리다. 모두가 얼어붙는다. 마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그 목소리. 오복길이다. 반찬가게 안이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조용해진다. 수키가 떨리는 눈으로 복길을 찾는다. 오빠.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린다. 비에 젖은 복길이 서 있다. 살아있다. 피투성이지만 살아있다. 장미가 울먹인다. 아빠. 복길은 아무 말도 못한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녹음기를 바라본다. 준호가 낮게 말한다. 왜 그랬어요? 복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살리려고 했다. 무너지는 목소리. 그땐 다 죽을 것 같았어. 마 회장이 분노로 떤다.